참 이상하죠? 세상에 누구는 숨만 쉬어도 좋은 기회가 척척 달라붙고 알아서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왜 내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죽어라 노력해도 성과가 없고 다 된 밥에 자꾸 코를 빠뜨리고 좋은 인연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나 맞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진짜 지지리도 운이 없나 보다. 하늘이 나만 미워하나 보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늘은 그리고 여러분 등 뒤에 있는 수호령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대운을 막아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을 한가득 싸들고 여러분 문 앞까지 찾아왔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던 복마저 뻥뻥 걷어차고 있었던 겁니다. 위 빠진 독에 아무리 깨끗하고 맑은 물을 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핑계, 두려움 혹은 사람에 대한 미련 같은 최악의 습관 하나가 그 독의 밑바닥을 아주 무섭게 박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설픈 위로 같은 건 다 집어치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호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를 통해 이렇게 뼈를 때리러 왔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애써 모른 척하고 있던 그 추악하고 징글징글한 습관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썩은 습관을 도려냈을 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소름 돋는 새로운 운이 쏟아져 들어올지 그 개운의 길까지 확실하게 열어드리게요. 자, 심호흡 한번 깊게 하시고 복잡한 핑계나 생각은 다 비우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장면 중 유독 내 마음을 불편하게 찌르거나 왠지 모르게 자꾸 시선이 꽂히는 걸 하나 골라주세요. 모두 고르셨나요? 그러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방이 탁 트여 도망칠 수 있는데도 굳이 스스로 그 좁은 나무 감옥 안에 기어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는 첫 번째 이미지를 고르신 1번 분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끌린 이 답답한 이미지의 진짜 기운은 바로 27번 죄수카드입니다. 지금 1번 분들, 누가 여러분 발목에 수갑 채웠나요? 누가 여러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했나요? 아니요, 아무도 안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대운을 가장 지독하게 깎아먹고 있는 최악의 습관은 바로 생각만 5만 가지 하고 실행은 절대 안 하는 완벽주의와 피해의식입니다. 스스로 만든 한계라는 감옥에 갇혀서 들어오던 복까지 문전박대하고 있는 이 소름 돋는 상황 전반부 2장의 카드로 그 썩은 뿌리부터 캐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34번 고뇌와 번민이 나왔습니다. 1번 분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스크린으로 변하죠? 이직을 해볼까? 아니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나 같은 걸 누가 뽑아줘. 그 사람한테 연락해볼까? 아니야. 거절당하면 내 자존심은 어떡해. 머릿속으로는 이미 유튜브 채널 10개는 파서 실버 버튼 받았고 회사 5번은 이직했고 연애도 수백 번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방구석에 누워만 계십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안 하려는 그 알량한 완벽주의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어오려던 좋은 기운과 타이밍이 얘는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하고 다 튕겨나가고 있어요. 생각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건 여러분의 생기를 갉아먹는 독이에요. 여기에 두 번째 카드 20번 석고대제 카드가 뜨면서 환장할 콜라보를 만듭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의 운을 바닥으로 꽂아내리는 최악의 방어 기제입니다. 1번 분들은 일이 틀어지거나 시작조차 못했을 때 자꾸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피해자 포지션으로 숨어버려요.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내 팔자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석고대제가 뭡니까? 바닥에 엎드려서 처분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얼핏 보면 반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나는 상처받기 싫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겠다는 아주 비겁한 자기합리화입니다. 내가 내 가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귀인이, 어떤 천운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당신 뒤에 있는 수호령이 지금 복장이 터져서 가슴을 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독한 자기 파괴의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내 운이 다시 트일지 수호령이 던지는 팩트 폭행과 개운의 결말 후반부 두 장으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후반 카드 5번 아련이 등판했습니다. 1번 분들, 수호령의 경고는 아주 매섭고 단호합니다. 당장 그 방구석에서 기어 나오세요. 그리고 세상의 평가를 정면으로 받으세요. 어전 회의는 왕과 신하들이 모인 가장 치열하고 현실적인 무대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짓거리 당장 집어치우세요. 이력서가 엉망이든 포트폴리오가 허접하든 살이 덜 빠졌든 일단 세상 밖으로 던져야 합니다. 까이고 욕먹고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깨지면서 배우는 게 진짜 살아있는 운을 잡는 방법입니다. 수호령은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도 기적은 없다고 아주 뼈를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일단 부딪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카드 73번 다랑아리 1입니다. 이 카드는 숫자 1, 즉 모든 불순물이 비워진 완벽한 초기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1번 분들이 그놈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썩은 생각을 백지 상태로 비워내는 순간 진짜 기적이 시작됩니다. 행동을 가로막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엉성하게 던져본 이력서에서 뜻밖의 면접 제안이 오고 무심코 시작한 작은 취미나 일이 엄청난 금전운이 씨앗으로 자라납니다. 텅 빈 맑은 다랑아리 안에 여러분이 직접 움직여서 만들어낸 진짜 단단한 성과와 재물들이 무서운 속도로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1번 분들, 여러분을 가둔 그 감옥문 사실 안 잠겨 있습니다. 그냥 발로 뻥 차고 나오시면 돼요. 오늘부터 생각은 10분만 하시고 당장 뭐라도 손을 움직이세요. 대우는 움직이는 자에게만 들러붙는 법입니다.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겉보기엔 화려하고 달콤해 보이지만 한 컵을 벗겨보면 썩은 내가 진동하는 벌레 먹은 과일과 뇌물 상자를 고르신 2번 분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끌린 이 찜찜한 이미지의 기운은 바로 42번 뇌물 카드입니다. 지금 2번 분들의 대운을 가장 흉악하게 깎아먹고 있는 최악의 습관은 바로 거절 못하고 남의 독까지 대신 마셔주는 착한 아이 증후군입니다. 내가 조금 참으면 다 편안해지겠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얄팍한 평화와 타협하는 그 몹쓸 버릇. 그게 뇌물처럼 여러분의 진짜 운을 다 갉아먹고 주변의 파리떼만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도대체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여러분의 기운이 어떻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전반부 두 장의 카드로 그 환장할 호구 잡힌 상황부터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46번 기미상궁이 나왔습니다. 2번 분들, 여러분은 남의 감정 쓰레기통입니까? 아니면 남의 인생 대신 살아주는 대리인입니까? 기미상궁은 왕이 먹을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목숨 걸고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딱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우울하다고 새벽에 전화해서 감정 쏟아내는 거 다 받아주고 직장에서는 동료가 싸놓은 똥 거절 못해서 꾸역꾸역 야근하며 치워주고 가족들한테는 내가 착하니까 참아라 소리 들으면서 혼자 속병 앓고 계시죠? 겉으로는 괜찮아, 내가 할게 하면서 웃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속은 남들이 뱉어낸 도끼 때문에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한테 갈 좋은 기운을 엉뚱한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는데 다 퍼붓고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 카드 8번 궁녀들 카드가 뜨면서 그 지독한 원인을 정확히 찌르네요. 2번 분들이 왜 그 독을 대신 마셔주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천사라서가 아니에요. 남들의 시선, 평가, 뒷담화가 미치도록 두렵기 때문입니다. 궁녀들이 모이면 하루 종일 남 얘기만 하죠.
2번 분들은 내가 여기서 거절하면 더 사람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욕하겠지? 나를 무리해서 따돌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 알량한 대인관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부려먹는 인간들한테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 내 시간과 오늘 조공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딴 쓰레기 같은 인연들 백날 첫날 맞춰줘 봐야 여러분 힘들 때 10원 한 장 보태줄 인간들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기빨리는 호구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내 운이 살아날지 수호령이 던지는 팩트 폭행과 개운의 결말 후반부 두 장으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후반 카드 44번 제조상궁이 등판했습니다. 2번 분들 수호령이 지금 아주 매섭게 회초리를 듭니다. 끌려다니는 기미상궁짓 당장 때려치우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쥔 제조상궁으로 다시 태어나세요. 제조상궁은 궁궐의 모든 실무를 쥐락펴락하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남의 눈치? 안 봅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단호하게 쳐냅니다. 오늘부터 입에 아니요?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를 달고 사세요. 여러분이 선을 긋기 시작하면 당연히 주변에서 너 변했다. 왜 이렇게 매정하냐며 발작하는 인간들이 나올 겁니다. 축하합니다. 그 인간들이 바로 여러분의 피와 대운을 빨아먹던 기생충들입니다. 그 기생충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개운의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독하게 내 영역을 지키고 쳐낼 건 쳐내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카드 76번 다랑아리사입니다. 이 카드는 숫자 4, 즉 4개의 기둥이 딱 버티고 선 흔들림 없는 완벽한 안정감을 의미해요. 2번 분들이 불필요한 인간관계와 남의 눈치라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순간 밑 빠진 독 같던 여러분의 에너지가 드디어 찰랑찰랑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한테 기빨릴 일이 없어지니 그 맑은 기운이 오롯이 나 자신을 향하게 되고 내 커리어, 내 금전운, 내 건강이 내 다리 달린 견고한 탁자처럼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쳐내고 나가면 그 빈자리에 비로소 나를 진짜 귀하게 대접해주는 진짜 귀인들이 들어와 여러분의 항아리를 꽉 채워줄 겁니다. 2번 분들, 남 좋은 사람 말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은 남의 독이나 삼켜줄 만큼 가벼운 그릇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휴대폰 연락처부터 싹 정리하시고 거절하는 연습부터 하세요.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세 번째, 이미 저 멀리 다 흘러가 버린 시냇물 위로 썩어가는 꽃잎 하나 어떻게든 건져보겠다고 허우적대는 그 처량하고 젖은 손을 고르신 3번 분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끌린 이 미련 가득한 이미지의 기운은 바로 61번 유순학화 카드입니다. 지금 3번 분들의 대운을 가장 무섭게 갉아먹고 있는 최악의 습관은 바로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갇혀서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시궁창에 처박는 미련입니다. 이미 떠난 버스 백미러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아, 저거 탔어야 했는데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꼴이에요. 그게 지난 연애든 한때 잘 나갔던 내 과거든 아니면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어떤 인간에 대한 원망이든 말입니다. 도대체 이 죽은 과거를 파먹는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찬란한 오늘을 망치고 있는지 전반부 두 장의 카드로 그 환장할 늪의 실체부터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53번 연모가 나왔습니다. 3번 분들, 여러분은 지금 귀신한테 밥을 주고 있어요. 이미 끝난 인연, 이미 지나간 시절의 감정이라는 썩은 동화줄을 붙잡고 매일같이 셀프 고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안 헤어졌을까?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혹은 옛날에 그 직장에 있을 때가 내 인생 전성기였는데. 이러면서 밤마다 전 애인 카톡 프로필 염탐하거나 나한테 상처 준 인간들 SNS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고 계시죠? 여러분, 연모라는 건 산 사람끼리 주고받아야 생기가 도는 겁니다. 이미 유통기한 끝난 감정을 자꾸 꺼내서 씹어봤자 남는 건 찌꺼기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쏟아질 그 아까운 대운의 에너지를 죽은 과거에 제사 지내는데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카드 36번 궁중 라인들의 숙지 카드가 뜨면서 그 미련이 만든 지독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라인들의 숙직이 뭡니까? 남들 다 자는 캄캄한 밤에 오지도 않을 누군가를 기다리며 밤을 꼬박 새우는 겁니다. 3번 분들 요즘 밤잠 제대로 주무시나요? 바꿀 수 없는 과거나 나한테 똥을 주고 간 인간 때문에 분해서 밤새 뒤척이며 여러분의 피 같은 생기를 갉아먹고 계실 겁니다. 대운이라는 건 맑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운은 지금 어둡고 축축한 숙직실에 고여서 썩어가고 있어요. 수호령이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돈줄을 양손 가득 들고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과거라는 벽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 얘는 아직 새 것을 받을 그릇이 안 됐구나 하고 발길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과거의 망령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꽉 막힌 내 운이 다시 터질지 수호령이 던지는 팩트 폭행과 개운의 결말 후반부 두 장으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후반 카드 14번 무당의 굿이 등판했습니다. 3번 분들 수호령이 지금 아주 매섭게 작두를 탔습니다. 당장 그 징글징글한 과거의 망령을 굿판 버리듯 싹둑 끊어버리세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직접 칼을 들고 쳐내야 합니다. 당장 그 미련 남은 연락처 지우세요. SNS 언팔로우 하시고 나 옛날에 잘 나갔다는 그 알량한 추억팔이도 오늘부로 끝내세요. 무당이 구슬할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온몸의 에너지를 다 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와 단절하는 건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썩은 꽃잎을 움켜쥐고 있던 젖은 손을 탁 털어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수호령이 여러분 등짝을 세게 때리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렇게 독하게 과거를 소각해버리고 텅 빈 손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카드 70번 근정전입니다. 와, 소름이 쫙 돋네요. 근정전이 어딥니까? 왕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르고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우러러보는 궁궐의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메인 무대입니다. 3번 분들이 그 좁고 퀴퀴한 과거의 숙직실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스케일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썩은 꽃잎이나 죽고 있을 조연이 아니에요. 그 미련을 버린 텅 빈 손에 수호령이 인생의 주인공 자리라는 압도적인 보상을 쥐어줄 겁니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진짜 귀인,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거대한 커리어의 기회,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여러분을 향해 정조준될 겁니다. 3번 분들, 이미 흘러간 물로는 절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제발 그 젖은 손 수건으로 박박 닦고 앞을 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전성기, 진짜 대우는 뒤가 아니라 여러분 눈앞에 바로 저 화려한 근정전에 있습니다.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네 번째, 정해진 안전한 길을 놔두고 굳이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던져진 육가락과 그 뒤에 그림자를 고르신 4번 분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끌린 이 위태로운 이미지의 기운은 바로 52번 윷놀이 카드입니다. 지금 4번 분들의 대운을 가장 허무하게 갉아먹고 있는 최악의 습관은 바로 과정은 훌쩍 건너뛰고 결과만 날로 먹으려는 게으른 유행과 꼼수입니다. 인생 한 방이지 어떻게 하면 가장 힘 덜 들이고 돈 많이 벌까? 이런 생각 솔직히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죠? 꾸준히 계단을 오르는 건 지루하고 힘드니까. 자꾸 엘리베이터나 남들이 모르는 지름길만 찾아 헤매는 그 습관.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들어오려던 진짜 크고 단단한 대운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유행을 바라는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의 진짜 능력을 썩게 만들고 있는지 전반부 두 장의 카드로 그 환장할 꼼수의 실체부터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28번 게으른 왕세자가 나왔습니다. 4번 분들. 여러분 중에 이런 말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나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혹은 내가 맘만 먹으면 저 정도는 금방 해. 네, 맞아요. 4번 분들 진짜 머리 좋고 감각도 뛰어납니다. 왕세자라는 건 태생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자질을 갖췄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알량한 재능 하나만 믿고 정작 뼈를 깎는 절대적인 노력에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이 피땀 흘려 기초 공사할 때 여러분은 저렇게 미련하게 할 필요 있나? 하면서 벼락치기나 요령으로만 때우려고 합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딜 체력은 안 기르고 왕관이 주는 혜택만 누리고 싶어 하는 그 오만함이 여러분의 운을 깎아먹는 첫 번째 독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카드 48번 미략 카드가 뜨면서 확인 사살을 제대로 하네요. 이건 여러분이 자꾸 정석을 피하고 편법을 찾는다는 증거입니다. 운동에서 살 뺄 생각은 안 하고 비싼 다이어트 약부터 찾고 적금 부을 생각은 안 하고 급등하는 주식이나 코인 정보방 기웃거리고 실력을 키울 생각보다 인맥이나 줄타기로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해 볼까 고민하시죠? 수호령이 지금 기가 차서 웃고 있습니다. 밀약으로 얻은 건 결국 누군가에게 약점이 잡히거나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요령껏 잘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늘은 여러분이 중간 과정을 싹 다 생략해버린 걸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기초가 없으니 대운이 들어와도 담아내질 못하고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유행의 늪에서 벗어나 진짜 내 인생의 한 방을 터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수호령이 던지는 팩트 폭행과 개운의 결말 후반부 두 장으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후반 카드 26번 과거 시험이 등판했습니다. 4번 분들 수호령이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날립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뒷문 찾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앞문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실력을 증명하세요. 과거 시험은 조선시대의 오직 실력 하나로 승부를 보는 가장 공정하고 잔인한 관문입니다. 여기서 인맥, 요행, 안 통합니다. 수호령은 이제 여러분에게 벼락치기나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엉덩이 무겁게 책상에 앉으세요. 지루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다지고 남들처럼 정직하게 땀 흘리세요. 요령 피우지 않고 묵묵히 버텨내는 그 지루한 시간 자체가 여러분의 막혀있던 대운을 뚫어내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편법을 버리고 내실을 꽉꽉 채워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카드 81번 다랑아리 9입니다. 이 카드는 숫자 9, 즉 완성에 도달하기 직전에 압도적인 풍요를 의미합니다. 유행으로 번 100만 원은 하루 만에 날아가지만 여러분이 과거 시험 보듯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실력으로 얻은 성과는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4번 분들이 그 알량한 잔머리를 굴리는 대신 진짜 우직한 노력을 쏟아붓는 순간 다랑아리 안에 빈틈없이 꽉 찬 재물과 흔들리지 않는 성공이 완성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진짜 인생의 한 방은 육가락을 던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묵묵히 걸어온 그 발자국들이 모여서 터지는 겁니다. 4번 분들, 여러분의 진짜 무기는 잔머리가 아니라 훌륭한 재능입니다. 그 재능을 유행이라는 싼 티 나는 포장지에 싸서 버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유행을 바라는 마음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정석대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세요. 4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